안녕하세요. 토요과학 강연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최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토요과학 강연은 국내 우수과학자의 최근 연구 동향을 듣고 연구 및 진로와 관련돼서 질문할 수 있는 소통형 과학 강연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시립과학관이 올해로 4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4주년 축하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축하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을 10초 촬영하고 개인 SNS에 해시태그 첨부하여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벤트 선물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 강연에 앞서서 연구 현장 속으로 영상과 함께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누구나 영상을 시청하면 답을 적을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당첨 결과는 강연이 종료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언택트 시대에 재활 치료는 어떻게 관리되면 좋을까요? 관리 중심의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AR 재활치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모두 시간, 장소 구애 없이 치료하고 케어하는 방법을 오늘 강연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연자님은 유재호 교수님입니다. 현재 선문대학교 건강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에서 근무 중이시며 최근 연구로는 AR, VR 활용을 한 재활치료, PHR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유재호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재활치료, 언택트 시대의 재활치료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병원을 안 가고 물리치료사님이 집으로 오는 이런 건가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영역을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홈트라는 시장이 대한민국에도 열렸고요. 그 다음에 우버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중국의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방문치료나, 호주, 이런 곳에서 방문치료 시장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이 방문으로 오는 것조차도 상당히 불안하다 이런 심리들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집에서 이제 재활 치료를 한다든가 고령자, 만성질환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들은 곧 이제 상용화도 되고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 재활치료사님이 안 오고도 이제 치료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강연, 이 언택트 시대의 재활치료도 관리도 집에서 한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지호입니다. 제 제목은 언택트 시대 재활치료 및 관리도 집에서 한다입니다. 사실 이거 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꼭 집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곱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집 근처만 나가도 병원이 질비하고요. 사거리마다 병원에 4-5개씩은 볼 수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치료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 집에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언택트, 그다음에 집에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진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라든가 이제 호주같이 좀 광활한 지역에 나가보신 또는 여행해보신 학생들 또는 청중들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차를 타야 하고 이동을 20분, 30분씩 해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상황에 사실은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소멸이라는 참 큰 문제죠. 정말 많은 인구들이 서울 위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역에 남아 계시게 되는 뭐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군이라는 군에서는 그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마지막 것까지 이제 거의 문을 닫는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재활이라든가 이런 의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재활치료를 집에서 AR을 통해서 또는 V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요. 오늘 제 강연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저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의 재활 의료에 대한 동향은 어떻게 되고,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고도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택배추야옥이라고 제가 그 이름을 네. 지어봤습니다. 저도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네네. 그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은 저희 학과 2013년도 MT입니다. MT. 예, 그래서 전 학년이 모여서 요건 지금 장기자랑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같이 이제 춤을 추는 학생들도 있고 같이 학생들이 일어서서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뒤에서 찍었었는데요. 이러한 MT가 벌써 2년간 사라져 버렸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건 사실 해외여행의 추억이죠. 요거는 네. 제가 한 3년 전에 그 몽생 미셸이죠. 그 프랑스에 갔다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도 상당히 그립습니다. 이 시절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취미의 상실이죠. 취미의 상실. 취미였던 예. 거예요? 학회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학회면 아마도 정장을 입었겠죠. 네네. 요것은 언젠가 하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우리 러닝 크루라고 합니다. 러닝. 달리는 이제 그 동호회인들이 그 동아 마라톤을 앞두고서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런 취미와 관련된 것들이 사라졌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해외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취미와 관련된 것들까지 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하던 일이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리기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좀 공격적인 표정으로 제가 뛰고 있죠. 신문 기사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연동을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기록을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21.1km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하프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43분 만에 이제 뛰었는데 빨리 뛴 건가요? 일단 그 아마추어 동호인 치고는 이제 그냥 약간 뛰는 정도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달리기도 좋아하지만은 이거와 관련해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페이스북 내용들인데 참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면은 무릎을 좀 덜 다칠까요? 네, 저도 궁금하시죠? 샀어요. 쿠션 런닝화 그러셨나요? 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연구로만 보게 되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저는 모든 것을 이제 근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번은 이게 TV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렇게 러닝머신 트레드밀에 이제 많이 뛰었더니 관절염에 나중에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15년 이후로 참 많은 근거들이 바뀌었어요. 논문들이. 15년 이후로요? 그렇죠. 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달리기 많이 하면은 무릎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달리기를 하지 않는 인구에서 관절염이 더 많이 발견이 됐다든가 달리기가 관절염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논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취미가 되게 건강한 취미를 갖고 계신데요. 혹시 운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 계기는 사실은 정말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죠. 장수입니다. 장수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늦게 결혼을 했고 아이도 너무 늦게 낳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좀 클 때까지 뭔가 제가 건강하게 좀 케어를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달리기가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걷기와 달리기는 정말 최고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근거 기반한 장수,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혹시 또 있을까요? 예, 일단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운동. 좋고요. 그다음에 네. 식사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첫째, 식사와 식사 사이에 텀을 둬서요. 하루에 공복을 한 12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마지막으로 먹은 다음에 네. 12시간 이후에 좀 아침을 먹어라. 그러니까 밤늦게 좀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죠, 네네네.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사회적인 겁니다. 인간은 사실 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최소 이제 5명에서 6명 이상은 있어야 내가 오래 살 수 있다. 재미있죠? 뭐 이런 네, 것들은요. 친구 많이 마지막으로 행동학적인 건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빨리 죽는다는 구조방정식까지 나온 연구도 그런 있습니다. 연구도 있어요? 네네. 너무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양심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고 친구가 줄어들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회관계 형성이 어려우면서 장수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근거를 기반한 네네. 건강하게 사는 비법 4가지가 전수가 되었네요. 네네. 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전에 사회적인 걸 말씀하셨지 네. 않습니까? 운동은 사실 정말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혼자 하면 네, 너무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성수 러닝크루, 성수동에 모여있는 핫한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1인 사업자라든가 조금 유튜버들도 많이 계시고 또 1인 공방을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성수 러닝크루라는 하나의 그 달리기 문화를 선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었던 내용들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실 저희 학과에서 학생들이 다 같이 이제 마라톤에 참여해서 우와. 진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 주변에는 다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